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가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며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먼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최근에도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여전히 그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시급히 통과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촉구합니다. 더 이상 늦출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신속 제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앞서서 노력하겠지만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라인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부 3년간 자율규제라는 이름 아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방치되었고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자사 우대, 일방적 약관 변경,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구조적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불황과 독과점 플랫폼의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통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안 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재했고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균형과 불공정은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서 이제 민생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의 입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당하는 플랫폼 갑질에 대해 과연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국민을 위한 입법입니다. 미국 산업계 이해를 존중하되 대한민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핵심 당론입니다. 이미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다음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그나마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의 민족과 쿠팡으로 대변되는 독점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자율규제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에게 매출액의 20% 이상이 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꽃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국회는 민생 1호 법안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통과로 인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독주와 대주주의 횡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 2호 법안인 온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업체들을 규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공정한 경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실핏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만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전 민병덕 의원께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진보개혁 진영이 190석 가까이 되는데 왜 굳이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느냐? 정무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정무위원회에서 이 온풀법이 빠르게 논의될 것을 촉구드립니다. 만약 정무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온풀법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윤한홍 위원장님 정무위원회에서, 그리고 강준영 간사님, 강민국 간사님 정무위원회에서 온풀법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필수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했고 이것은 기업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여러 경제주체가 함께 일궈온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을 자축하는 동안에 이용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은 이용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거래 조건과 불안정한 노동환경 등 불공정한 규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편리함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규모를 키우는 후에는 멤버십이나 구독료, 수수료, 배달비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러한 규정과 권한의 미비를 핑계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그냥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안에서는 민생과 소비자, 노동자, 이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한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빠르게 이 관련된 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무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민생법으로서 정확하게 다루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자율 규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이제는 국회가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야는 물론 국회가 민생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민생 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사회민주당도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 발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 참여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가 플랫폼 문제들을 지적했던 과거 활동을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에 본격적인 입법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번이나 바뀌었고 21대 국회는 22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플랫폼들의 무한 확장, 갑질은 멈추지 않고 있고 이것을 규제하자는 온풀법은 여전히 국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TMF 사태가 터졌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재발 방지책도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이름으로 배달비를 무료로 전환하고 그 비용을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자영업자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왜 개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빚을 들고 광장에 나섰는지 그것은 단순히 계엄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플랫폼들의 갑질을 막는 입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주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플랫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프로모션, 지원 행사 등의 이름으로 특정 업체를 죽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자율 규제, 상생 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 말은 너무나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플랫폼사들은 구체적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생지원금이라는 금원으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와 비난과 비판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고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자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은 요원합니다. 하루하루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극단적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차례입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플랫폼사, 특히 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여당의 당론,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발의한 바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을 이제는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 모두 독점 플랫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국회는 7월 이내 임시국회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다음은 2호 민생 법안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통과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과점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 진행되었고 국민의힘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는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맹점주의 매출 절반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매출의 24%가량이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플랫폼 문제 해결 없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 적용 규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또한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경쟁 내 공정 경쟁 질서 구축을 위한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일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다음 민생개혁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여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논의는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에 떡볶이 장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깃발비 떼고 그리고 배달비 빼고 수수료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무수히 많은 분들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즉각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플랫폼 갑질 규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같은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드시 책임있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다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